마지막 실습은 로지스틱 리그레션 말고 다른 모델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직관적으로는 굉장히 쉬운 모델인데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또 수학적으로는 또 많은 또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결정 트리하고 앙상블 학습을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오셨죠? 당연히 지금 방금 했으니까 로그인 돼 있을 거고 4번 만들어서 저장을 합시다. 드라이브에 4번 저장. (4번) 잘 만들어졌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6번째. 이거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번 어떤 또 재미난 모델이 있는지 여러 가지 모델을 살펴보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분류를 지금 지도학습의 분류만 해봤잖아요. 지금 당뇨병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분류를 하는 알고리즘도 상당히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사이킨런의 사이트에 가셔서 그 클래시피케이션 쪽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용법은 다 똑같습니다. 모델 정의하고 옵션이야 뭐 그냥 모르겠으면 기본 옵션 쓰고 그 다음에 fit하고 스코어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우리가 막 써볼 수는 있습니다. 뭔지 모르더라도. 자, 그 중에 몇 개를 배워볼 건데요. 자, 먼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방금 한 거를 다른 데이터에서 제가 수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사이킨 내부에 있는 투문 데이터라고 하는 이거는 실제 데이터가 아니고 그냥 모델의 성능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냥 가공으로 만든 데이터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사이킨런의 데이터셋 안에 make moon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기 보이죠. 요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 이 모델이 어떻게 두 개의 데이터를 분류하는지를 그림을 그려주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는 일단 실행시킵시다. 이렇게 요거 실행하고 시작합시다. 처음이라도 좀 걸리네요, 시간이. 네. 전체 화면 아니었구나.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matplotlib 임포트하고 makemun 데이터 임포트 하겠습니다. 먼저 matplotlib import matplotlib.pyplot as plt 네. matplotlib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하고요. 다음에 makemun 데이터 임포트 할게요. 그거는 여기 위에 있는 걸로 복사해서 사이킨런에 있는 데이터셋 중에 import makemun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렀죠? 다? 부른 다음에 이제 그 makemun 데이터를 한번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게요.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makemun이라고 하는 방금 우리가 임포트한 문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샘플 개수를 몇 개로 할지만 정해주면 돼요. 저기 예를 들어 100개로 하겠다 그러면 100이라고 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실행시키면 결과가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과를 잠깐만 보시면 여기 어레이라고 해서 numpy 데이터 어레이가 쫙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또 어레이가 0101 돼 있는 데이터가 쫙 나와요. 자, 그래서 요게 두 개가 튜플로 묶여 있습니다. 첫 번째 튜플 쫙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콤마하고 두 번째 튜플 쫙 묶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면 되냐면 자, 여기 불러오는데 x 이거 x, y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x하고 y로 불러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러내면 네, x하고 y에다가 어떤 데이터들이 막 들어갔어요. 자,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냥 시각화를 해볼게요. 시각화는 스캐터 플롯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lt 점 찍는 그림 방법입니다. 스캐터 플롯. 네. 스캐터 플롯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쳐요. 네, 스캐터 이렇게 칩니다. 네. 이렇게 쳐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x 데이터 넣어주고 위치, y 데이터 넣어주고 이건 아니에요. 치지 마세요. 그리고 c에다가 이제 그림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줘야 되는데 x 데이터는 뭐냐면요. 여기 있는 x 있죠. x의 맨 왼쪽 열이 x 데이터입니다. 여기 그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라지 x에다가
전체 행의 왼쪽 열이라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아까 이게 해본 적 있죠? 전체 행에다가 왼쪽 열 해서 이렇게 하면 X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반면에 전체 행의 오른쪽 데이터라고 하면 이렇게 Y 값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색깔은 Y예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 있는 Y 데이터 여기 색깔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봅시다. 여러분 저는 안 할 테니까 한번 그려보세요. 일단. 잘 나오는지. 두 개의 달이 나옵니까? 에러가 떴습니까? 네, 두 개의 달이 떴네요. 네, 이렇게 생긴 데이터입니다.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분류하려면 어떻게 분류하면 제일 좋겠어요? 영역을 대충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하면 잘 분류를 하겠죠. 그러면 뭐 우리가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있고 앞으로 배울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그게 진짜 저렇게 나눠주냐 아니면 이상하게 나눠주냐 이런 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데이터는 이제 정확한 데이터고 우리가 아까 당뇨병에서 봤다시피 이상한 데이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이 데이터에 노이즈를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똑같이 그리는데요. 노이즈를 0.2 추가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가하는 방법은 옆에다가 노이즈라고 치시면 돼요. 노이즈는 0.2 하고요. 이 노이즈 추가하는 게 랜덤성을 띠기 때문에 우리 똑같이 하기 위해서 랜덤 스테이트는 0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20% 정도의 이제 노이즈가 확 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랜덤 스테이트는 어떻게 랜덤하게 노이즈가 끼는데 그거를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우리 전부 다 똑같이 그림 그리면 이렇게 아까 두 개의 달이 있었는데 그게 막 노이즈를 확 섞은 다음에 이제 그림 그려서 이렇게 여러분 저랑 생긴 게 똑같나요? 여기 끝에 세 점이 똑같이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똑같은지 이런 거. 네. 랜덤 스테이트 제로. 네.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얘도 똑같이 뭐 이렇게 자르면 어느 정도는 잘 이렇게 분류 두 개를 딱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로지스틱 리그레션 지금 XY 똑같잖아요. 지금 아까 당뇨병 XY나 이 XY나 똑같은 XY예요. 얘는 피처가 몇 개인가요? 얘는 피처가 몇 개인가요? 모르겠어요? 이 한 점이 결정되는 데 쓰이는 이게 지금 얘 0이고 이게 0이고 이게 1일 텐데 0, 1은 라벨이죠. 어차피 그거는 우리 당뇨병 있냐 없냐 똑같이 라벨이고 이 점을 결정하는 데 쓰이는 값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X값, Y값. 그러니까 X값하고 Y값이 이 각각의 점에 대한 피처가 되는 거니까 피처는 두 개짜리 데이터예요. 얘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우리는 피처가 여러 개면 그거를 그래프로 그리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로지스틱 리그레션 했을 때 그거를 애큐러시로만 봤지 뭐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못 봤는데 이거를 이제 시각화를 시키려다 보니까 피처가 두 개인 데이터 중에 하나인 이 투 문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고 얘를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똑같이 해보는 겁니다. 자, 로지스틱 회기를 이용해서 XY 데이터를 훈련해 보겠습니다. 이거 원래 똑같이 뭐 트레인, 뭐 테스트로 나누고 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모델의 그 학습된 어떤 형태만 우리가 보고 싶은 거니까 그냥 그런 거 생략하고 그냥 XY 그대로 학습한 다음에 그림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여기 또 다 나눠가지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런 것도 없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쳐야 되네요. 자, 치겠습니다. from sklearn, scikit-learn. 내가 이거 할까 그랬네요. 제가 리니어 모델. 여기 옆에 자동 화상 뜨긴 하는데 sklearn에 딱 리니어 모델. 그 다음에 import logistic regression LOG 자동 완성 안 뜨네. 떴다. 네, logistic regression 전 떴어요. 조금 기다리다 보면 뜹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부르는 거라 가지고. 자, 임포트 했나요? 임포트 하고 그 다음에 모델을 그냥 정의하면 되잖아요. 모델은 우리가 방금 한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냥 뭐 옵션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본으로 갑시다. 그냥. 됐죠? 그냥 모델 불러왔어요. 자, 다음 뭐 해야 되죠? 불러왔으면 학습해야 되잖아요. 학습하는 명령은 뭐였죠? 모델 점
F로 시작하는 세 글자. fit. 모델.fit 해서 그냥 입력값, 출력값, 트레인, 테스트 나누지 말고 그냥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점 데이터 가지고 그냥 다 그냥 학습했다고 그냥 놓고 한번 결과만 이렇게 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학습하면 저는 이렇게 학습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코어하고 컴퓨터 매트릭스 대충 한번 볼까요? 모델의 스코어에서 X하고 Y에서 학습한 게 어느 정도 학습됐는지 한번 봅시다. 보면 86%? 우리 아까 이 점 중에 86%만 얘가 0하고 1하고 맞췄다는 뜻이네요. 나머지는 못 맞추고 지금.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맞죠? 86%가 나왔네요. 저는 86%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 매트릭스는 됐고 이렇게만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시각화를 한번 해볼 건데 시각화는 제가 아까 정의한 요 함수로 제가 만들어 놓은 함수로 할 거예요. 함수 이름은 플롯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여기 X하고 Y하고 모델 해서 하면 됩니다. 네. 타이틀은 뭐 필요 없는데 네. 요거를 쭉 그냥 불러서 제가 만든 함수고요. X하고 Y 그냥 있죠. 그리고 모델도 지금 그대로 있죠. 요거는 뭐 지워도 될 것 같아요. 네. 지워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만들어 온 건데 볼만합니까? 아까 우리 투문 데이터가 있었죠.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얘를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게 바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성능이라는 뜻이죠. 이게 왜 이렇게 분류를 하는지는 아시겠네요. 아까 우리 지금 데이터가 피처가 두 개죠. X1하고 X2 두 개잖아요. 거기 앞에 베타1하고 베타2를 결정하면 직선으로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86% 정도는 학습을 한 거예요. 근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다음과 같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얘가 이 정도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기에는 네, 이런 그림이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한번 확인해 봤고요. 다음은 우리가 다른 모델, 로지스틱 리그레션 말고 결정 트리, 의사결정 나무라고 하는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 트리는 뭐냐면 특정 기준에 따라서 데이터를 구분하는 모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우리 수형도 아시죠? 어떤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가 주어졌어. 얘 데이터가 주어지면 너는 X가 2보다 크냐 작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작아? 그럼 너 이쪽으로 가. 커? 그럼 이쪽으로 가. Y는 1보다 커 작어. 일로 가.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두 개를 구분짓는 어떤 구분점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를 이쪽으로 이동시키거나 반대편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그런 함수를 결정 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로지스틱 회귀처럼 여러 가지 수학적으로 굉장히 잘 디자인된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제가 간략하게만 소개시켜 드리면요. 일단 불순도라는 게 있어요. 불순도는 만약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두 개를 서로 나눴어.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나눴을 때 걔를 얼마나 잘 나눴는 거예요. 못 나눴으면 두 개가 섞여 있겠죠. 빨간색 점하고 파란색 점하고 섞여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영역 안에. 잘 나눴으면 이제 그게 덜 섞여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impurity 불순도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하나의 범주, 잘린 하나의 영역 안에 두 개의 데이터가 얼마나 섞여 있냐 안 섞였나를 하는 체크해 주는 거고요. 이게 처음에는 1인데 처음에는 전체 영역에는 다 섞여 있으니까 1인데 얘를 점점 줄여서 불순도를 없애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순도를 어떤 수치화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니 인덱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곳에, 그러니까 이 결정 트리 말고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이는 어떤 방법입니다. 보시면 P랑 1-P니까 딱 어떤 확률적인 그런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덱스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 0.5면 얘 값이 제일 크죠. 만약에 이 PMK가 0이에요. 그러면 얘가 0이 되니까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불순도가 0이 되는 거지. 만약에 1이에요. 그러면 또 0이 되니까 작아질 거 아니에요. 0과 1이라고 하는 건 양쪽으로 딱 잘 갈라졌다는 뜻이죠. 만약에 적당하게 애매모호하게 0.5가 있으면 값이 제일 크거든요. 그때는 그런 불순도가 크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디자인된 이제 함수입니다. 요 불순도를 이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아니면 로그로스 다른 방법으로도 이걸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도를 점점 트리를 늘리면서 줄여나가게 디자인된 학습하면서 학습의 기준은 어떻게 자를지가 학습인 거죠, 지금. 이렇게 자를 거냐, 이렇게 자를 거냐, 뭐 이렇게 자를 거냐, 이렇게 자를 거냐를 기준을 만들어서 그게 불순도를 점점 낮추는 방법으로 그 학습하는 게 바로 결정 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이제 어디를 기준으로 잘랐는지, 아까 베타각하고는 달리 뭐 X를 기준으로 여기 잘랐어. 그러면 예를 들어 당뇨병이에요. 인슐린을 뭐 30 기준으로 잘랐어. 그러면 30 이상이면 뭐 안 좋다, 좋다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델을 해석하는 데 쉬워서 일단 의료 쪽에서 많이 쓰이고 이런 태블러 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만약 의사 선생님들이 계실 때 제가 어떤 뭐 병을 진단하는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과 이 머신이 제시하는 이 머신이 제시하기에는 어떤 수치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하면 견해가 비슷하니까 이게 신뢰성이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델을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적당한 모델이라서 의사결정 트리가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트리 하나로는 성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트리를 여러 개 만들어서 좀 컨비네이션을 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게 되고 그게 뒤이어서 배울 앙상블 학습이에요. 그래서 먼저 지금 트리 하나만 가지고 지금 요거는 트리가 1층, 2층, 뭐 3층, 4층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층을 점점 늘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층을 늘려보면서 얘가 이 투문 데이터를 어떻게 구분해내는지 우리가 한번 쭉 보고요. 그리고 나서 앙상블 학습은 똑같이 투문 데이터를 어떻게 구분해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드는 똑같아요. scikit-learn의 트리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decision tree classifier라고 하는 요 펑션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디시전 트리는 클래시파이어도 있고 리그레션도 가능해요. 그래서 리그레션 할 때도 요거를 바꿔서 클래시파이어 대신에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모델을 또 정의할게요. 자, 모델 하는데 모델은 이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벗어나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써볼게요. 쓰고 그리고 옵션을 제가 위에 적어놨죠. 맥스 뎁스가 얼마로 하자고요? 1. 딱 하나짜리만 한번 써보자고 제가 해서 맥스 뎁스를 1이라고 한번 해놓고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델점 그냥 핏 할게요. 바로 x하고 y. 이게 기본이에요. 이제는 모델만 정하면 모델 가지고 핏하는 건 이제 다 계속 공통적인 명령이 되겠습니다. 실행하면 학습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림 그리는 거 있죠? 요 똑같이 그리면 돼요. 아까 그림 그리던 요 똑같이 얘가 어떻게 나누는지 저는 궁금해서 바로 그림을 그려보죠. 네. 아까 모델 다 했으니까 뭐 컴퓨터 매트릭스 스코어 이런 거 뭐 숫자로 볼 필요 없이 그냥 그림 그리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얘는 이렇게 나눴어요.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보다 별로 좋아 보이진 않죠. 지금 상태로는 그냥 얘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어떻게 나눴는지 기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트리 명령어를 쓰는 겁니다. 여기 트리에 플랫 트리라고 하면 결정 트리를 시각화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해볼까요? 자, 그러면 잠깐만 트리를 임포트 안 했네요. 임포트 제가 요거 아직 임포트 안 했군요. scikit-learn sklearn에 임포트 트리를 하고 트리를 임포트 한 다음에 명령을 해보면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맥스 뎁스가 한 번 딱 가른 거예요. 근데 얘는 한 번 가를 때 제일 좋은 기준이 여기라고 한 거죠. 한 번만 가른다면 여기를 가르는 게 빨간색 점하고 파란색 점하고 구분하는 데는 제일 좋은 거죠. 이게 가를 때 얘는 x, y랑 평행한 걸로만 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가는 거예요. 자, 그 기준은 얼마예요? x에 1이면 x 값일까요? y 값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x에 1이면 x 값일까요? y 값일까요? x에 0부터 시작하지 않을까요? 그럼 x에 0은 x 값. x에 1은 y 값. 여기 y 값이 0일 때
0보다 조금 작은 마이너스 0.011 기준으로 나눴어요. 이게 마이너스 0.011인데 여기 라인이 이걸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위 계수가 0.5, 불순도가 이제 컸단 말이에요. 이제 컸죠 지금은. 근데 이제 나눠주고 나니까 이제 좀 작아지죠. 이렇게 진위 값이 작아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눠준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해봤고요. 다음 할 거는 맥스 뎁스를 바꿔볼게요. 똑같이 할 건데, 자 이제 한 방에 보여주겠습니다. 맥스 뎁스 3이니까 짠, 요거 이제 붙여요. 일단 맥스 뎁스 3으로 한번 바꿔. 모델을 불러왔고요. 그리고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나누는지 그림을 그릴 거고요. 두 번째는 요 트리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요게 세트예요. 딱 이렇게. 해볼까요? 1 대신에 3으로 늘렸어요. 또 모델이 정교해질까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나왔는데. 네. 3으로 바꾸니까. 3개를 사용한 거든요. 이제는 3층이에요, 지금. 더 트리가 더 정교해졌죠. 더 구분할 수 있는 더 영역이 많아졌죠. 그래서 저는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아까보다 나은가요? 네. 그러면 더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3 대신에 10? 10은 이렇게 나왔네요. 10이 이렇게 나왔어요. 1, 2, 3, 4, 5, 6, 7, 8 정도 나왔는데, 네, 여기 쭉이 나오네요. 이렇게 나는 게. 이렇게 해서 디시전 트리는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아까 로지스틱 리그레션하고는 양상이 다르죠. 아까 이렇게 착 자르는 거 말고 얘는 막 여러 개의 분기를 만들어서 그 분기를 조합해서 이쪽으로 요거 잘랐다가 여기 잘랐다가 이쪽도 잘랐다가 이런 식으로 자르면서 나오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 더 많이 해볼게요. 20. 네. 이게 사실은 요 모양이 꽤 괜찮게 나왔는데 요 맥스 뎁스를 늘리면 좀 안 좋은 모양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 과적한 모양이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나온 분 계신가요 지금? 우리가 지금 랜덤성이 좀 가미돼가지고 좀 달라졌나? 네. 이게 잠깐만요. 좀 바꿔볼게요. 제가 원하는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이 안 나왔어요. 여기서 노이즈를 0.1을 그대로 하고 랜덤 스텝도 조금만 바꿔볼게요. 10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생겼고요. 10은 걔를 20으로 해서 해볼게요. 요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얘 있죠. 얘 이상한 라인이 하나 있잖아요. 얘 왜 생겼냐면 요거 맞춰주고 싶어가지고 요런 라인이 딱 하나 생겼잖아요. 이 영역이. 다른 거는 건들지 않고 얘만 맞춰주고 펴서. 그래서 지금 이 상태를 보면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100% 두 개를 나눈 건 맞아요. 얘는. 하지만 요런 것들을 우리가 과적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과다의 적합이라고. 이 학습된 애만 너무 몰입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진짜 투문 데이터를 얘가 반영하는 건 아닌 것 같잖아요. 생긴 게. 그래서 요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성능을 개선하고자 이제 앙상블 학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앙상블 학습. 앙상블 학습이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모델 이름은 바뀌고 거기에 옵션 넣어주면 똑같이 우리가 그림 그려서 얘는 어떤 성능을 가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앙상블 학습의 종류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크게 배깅 방법이 있고 부스팅 방법이 있습니다. 앙상블 학습은 꼭 이 의사결정 그 트리,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트리에만 적용되는 건 아닌데 주로 여기에 많이 쓰입니다, 거의. 그래서 배깅 방법은 보시면 요 하나하나의 과정이 나무 하나하나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도 하나 학습해보고 얘도 하나 학습해보고 서로 다르게 학습해서 서로 다르게 학습한 얘를 적당하게 콤비네이션해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거고요. 부스팅 방법은 뭐냐면 일단 한 개를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결과가 나오죠. 뭐 트레이닝 결과가 나오든 테스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이용해서 좀 보완을 시키고 또 보완을 시키는 트리를 만들어 이런 식으로 점점 보완하는 경우를 만들어서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깅 방법의 이론적 의미는 부트스트랩이라는 게 있어요. 부트스트랩은 뭐냐면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은 예를 들어 당뇨병 샘플은 그 700명 정도가 모든 사람들을 다 대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샘플들을 뻥튀기 하고자 이렇게
그 전체 샘플 중에 일부만 뽑아내서 또 작업하고 또 다르게 일부만 뽑아내서 중복해서 뽑아내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좀 서로 다르게 뽑아내면서 작업하는 방법을 우리가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착안을 해서 배깅 방법은 서로 다르게 뽑아낸 애를 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걔를 서로 합쳐서 뭔가 크게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결정트리의 단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과대적합 같은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부스팅 방법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먼저 하나의 트리를 학습하고 얘의 어떤 뭐 오차나 어떤 다른 잘 안 된 점을 보고 또 다른 트리를 학습하고 그걸 바탕으로 다른 트리를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답티브 부스트라고 했던 이전 트리가 잘못 예측한 데이터에는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학습 결과가 있는데 여기는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맞죠? 이쪽 부분은 빨간색인데 지금 파란색 영역이잖아요. 거기에다가는 이제 가중치를 부여하면 그쪽을 얘가 더 잘 학습하려고 얘가 일을 더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중치를 부여해서 다음 트리를 학습하는 방법이 이제 아답티브 부스트에서 에이다 부스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전 트리의 잔차라고 하면 그 이전 트리 원래 값하고 이건 다 잘 학습한 거고 원래 값하고 지금 요게 파란색 영역인데 빨간색이 들어왔으니까 여기가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부분만 따로 뽑아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류에서는. 그래서 잔차를 일단 만든 다음에 오차라고도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 잔차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하는 방법이 그라디엔트 부스팅이라고 하고요. XG 부스트는 그라디엔트 부스팅에다가 레귤라이제이션 항을 추가해서 좀 더 오버피팅이 생기는 것을 이제 보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테이블 데이터를 적용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XG 부스트로 많은 연구자들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트 GBM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가볍다라고 하는 게 붙었잖아요. 이게 트리 계열이 좀 약점이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면 좀 학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를 좀 보완하고자 다음 트리를 학습할수록 샘플의 양을 줄여가지고 계산 효율을 좀 더 증대시키는 라이트 GBM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근래 나오는 논문에는 대부분 이걸 썼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효과도 좋고 속도도 빠르니까 좀 대규모 데이터도 적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배깅 방법은 랜덤 포레스트가 거의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부스팅 방법에는 제가 XG 부스트를 해봐서 그림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아까 모델 정의할 때 뭐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대신에 다른 거로 바꾸고 맞죠? 옵션 정해주고 핏하고 그림 그리고 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랜덤 포레스트를 보죠. 배깅 방법이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임포트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sklearn의 앙상블 방법이라는 패키지 쪽에 랜덤 포레스트 분류기 이렇게 해서 요거를 임포트를 합시다. 자. 임포트를 하고요. 그리고 모델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은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모델로 쓰는데 옵션을 제가 여기 정해놨죠. 넘버 오브 에스티메이터는 몇 개를 병렬로 할 것인가 정하는 거예요. 아까 그림 기억나시나요? 배깅 방법은 병렬로 이렇게 몇 개 하는지를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해주는 거예요. 저는 3개 정도만 했고요. 3개 정도를 정해주고 그리고 맥스 뎁스는 뭐냐면 각각의 나무가 최대 몇 개까지의 가지를 뻗을 수 있는가 밑으로 그러면 한 개만 일단 하겠다. 한 개짜리를 우리 그 나무 밑둥 아시죠 여러분? 그 벌목하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그거에서 스텀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잘못 맥스 뎁스는 1 잘못 붙였네요. 네,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델.핏 하면 돼요. 똑같이 X하고 Y로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이제 학습이 된 겁니다. 그냥 얘도. 그래서 똑같이 그림 그려보고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트리는 지금 상태로는 이걸 각각 따라 나눠져 있으니까 그릴 수 없고 요것만 그려보겠습니다. 플랫 디시전 바운더리 제가 만든 함수로 그림 그려봅시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를 병렬로 학습을 시켰고 그 각각의 트리에는 이제 딱 맥스 뎁스가 1밖에 안 되는 걸로 해서 랜덤 포레스트로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게 병렬 학습을 하는데 각각 학습기가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는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학습기는 모델의 에스티메이터 제로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다가 모델 대신에 모델.estimator 제로예요. 첫 번째 학습기는 어떻게 분류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 첫 번째 학습기는 이 스탬프니까 한 번만 자르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잘랐구나 확인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대신에 1 바꾸시면 돼요. 밑에 줄에다 한번 해보세요. 1. 두 번째 학습기는 얘는 이렇게 잘랐구나. 세 번째 학습기는 얘는 이렇게 잘랐구나. 그래서 세 개를 조합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각각의 학습기를 본 거고요. 0, 1, 2 바꿔보시면 되고요. 이걸 조합해가지고 병렬로 해서 합친 거는 저렇게 생겼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랜덤 포레스트 끝. 네, 끝이에요. 너무 짧게 끝났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병렬화를 시킬 것인가, 여기도 많은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각각의 학습기가 학습할 때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면 이 샘플 중에 일부를 랜덤하게 뽑아내서 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든 학습기들을 이제 적당하게 합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걸 써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 그냥 웬만한 여러분들 오늘 하게 될 데이터 분석 과제에 대해서도 랜덤 포레스트 정도 쓰면 거의 잘 나옵니다. 한 90% 나오는 것도 많고, 네. 물론 이거는 여러분 지금 너무 적게 쓴 거예요. 보통 에스티메이터 100개 정도는 쓰고요. 100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쓰고, 맥스 뎁스는 6 정도는 보통, 네, 6에서 10 정도. 너무 깊게 들어가면 과적합이 또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6 정도 쓰고, 뭐 에스티메이터는 뭐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데이터가 많으면.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피처가 2개밖에 안 되는 거니까 너무 간단한 거니까 이런 걸로 한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XG 부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G 부스트는 사이킨런이 없어요. 이거는 없는 대신에 이 XG 부스트 개발하는 쪽에서 이렇게 따로 본인들이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XG 부스트는 원래 또 C 언어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C 언어를 이 파이썬에서 이제 이 패킹이라 가지고 딱 감싸가지고 실제로는 C로 돌아가는데 이제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잘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사이킨런에서 만든 게 아니지만 똑같이 fit 명령을 똑같이 써도 잘 동작하게끔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하는 것만 XG 부스터 클래시파이어를 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to문은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제가 왜냐면 중간에 다른 데이터도 막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일단 요거 끝까지 한 다음에 우리가 뭐 당뇨병으로 바꿔보고 이제 하려고 위에 XG 부스트에 XGB 클래시파이어를 먼저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좀 적어놨는데요. 얘도 똑같이 number of estimator 몇 개의 학습기를 쓸 것인가. 근데 얘는 병렬로 쓰는 건 아니고 한 개 쓰고 그 다음에 그거 보고 다음 거 쓰고 그다음에 그거 보고 다음 거 쓰고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총 몇 개 쓸 것인가. 디폴트 값은 100개 정도 되네요. 그리고 맥스 뎁스는 똑같이 하나하나의 학습기가 얼마까지 이제 트리를 뻗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고, 러닝 레이트라는 것도 있는데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모델은 XGB 클래시파이어로 하겠고요. 제가 여기서 해보고 싶은 옵션은 넘버 오브 에스티메이터는 한 20개 정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맥스 뎁스는 4 정도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모델.fit 학습하라 XY 네. 학습하고, 그리고 위에 그림 그리고 싶으니까 이거 똑같이 그려보죠. 이렇게 모델까지만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모델까지 해서 하면 XG 부스트의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중간에 여기도 딱 했네요. 요거 약간 과적 좀 요거 아쉬운데요, 이거. 네. 그러면 맥스 뎁스를 하나 줄일까요? 좀? 네, 요거는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잘 모르겠습니다. 시각화가 되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판단을 하는데, 실제로 피처가 많은 데이터는 이렇게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써서 이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어떻게 얘를 분류하는지 그냥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 데이터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냥 액큐러시를 계산하든지 뭐 F1 스코어 아니면 뭐 ROC 커브 같은 거 그려봐야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XG 부스트가 그렇게 유명하다는데 결과 어떻습니까? 뭐 마음에 드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또 뭔가 또 조작을 잘 하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이거였어요. 이게 노이즈가 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지만 원래는 이 데이터였고 맞죠? 이 데이터니까 이렇게 착 이렇게 나눠주면 딱 좋겠는데 네. 사실은 노이즈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노이즈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좀 잘 나눠주면 좋겠는데 네. 사실 그런 걸 만드는 게 또 연구하는 분들의 일이고 해서 네. 그래서 처음에 뭔가를 만들 때 이런 간단한 데이터를 돌려서 우리의 만든 모델의 성능이 이 정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준비해온 모델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뭘 하려고 했냐면 이게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 다 주석해놨는데 풀어가지고 하시면 돼요. 똑같이. 대신에 이게 지금 오늘 한 것들에 대한 요약입니다. 지금 뭐 잠깐 볼까요? 일단은 구글 콜앱에서 파일 불러오는 거 지금 요 6번째 거에는 아직 안 불러왔죠. 당뇨병 안 불러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불러와서 이렇게 판다스에서 이렇게 그 CSV 파일 불러오고 전 처리는 뭐 선택인데 아까 평균값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전 처리 하신 다음에 X하고 Y 데이터 나누는 거 맞죠? 했었죠. 그 아웃컴을 제외하고 X 데이터 인풋으로 만들고 아웃컴 자체는 Y 데이터로 만들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랑 트레인 데이터로 나누는 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여러 가지 해보는 거죠. 제가 지금 적은 거는 뭐냐면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로 했는데 XG 부스트로 바꿀 수도 있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우리가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좀 그려보는 거죠. 과소적합 확인하기 위해서 트레인 데이터의 스코어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진짜 테스트 결과가 잘 됐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컴퓨전 매트릭스도 한번 그려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능 평가를 위해서 ROC 커브를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고 네. 여기서는 제가 그 교차 검증을 안 넣었지만 교차 검증도 똑같이 해볼 수가 있겠죠. 그 교차 검증의 모델을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외에도 뭐 디시전 트리나 랜덤 포레스트나 XG 부스트로 바꿔서 해도 얘가 알아서 교차 검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해보셔도 좋은 게 디시전 트리 지금 했던 랜덤 포레스트나 이런 애는 피처 임포턴스라는 걸 얘가 구해줍니다. 그러면 각 피처별로 예를 들어 당뇨병이면 뭐 글루코즈면 글루코즈 뭐 BMI면 BMI별로 임포턴스 즉 중요도가 당뇨병에 얼만큼 영향을 끼치는지를 중요도를 계산하는 요 함수가 들어가 있어서 얘를 여러분들이 아마 그러니까 모델을 학습하면 맞죠? 모델 뭐 예를 들어 뭐 랜덤 포레스트 학습을 하면 요거를 옆에다 붙이면 8개의 피처에 대한 값이 그냥 딱딱딱 튀어나옵니다. 그 피처를 매칭을 시키면 어떤 피처가 어떤 정도의 임포턴스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그림으로도 그려볼 수가 있죠. 그걸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당뇨병 데이터 외에도 다른 데이터로도 쭉 이걸 하실 텐데 요거를 이제 한눈에 제가 해볼 수 있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이 전처리 부분을 우리가 아까 해봤지만 요걸 잘 하면 잘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모든 게 보장은 없습니다. 저도 기계학습 딥러닝 많이 해봤지만 이 학습에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모델을 아주 정교하게 짜줘야 되기도 하고 해서 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4시 반까지 하기로 했는데요. 이거를 지금 오늘 랜덤 포레스트 한 것하고 XG 부스트 한 거를 제가 여기 밑에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당뇨병 데이터에 해서 액큐러시랑 지금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네. 그래서 하고 네, 그리고 이론 수업하고 오늘 네,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한번 해볼까요? 네.
해봅시다. 그럼 여기 제가 주석 풀어놨으니까 여기서부터 맨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풀어서 여기서 풀어서 이렇게 잘라서 위에 하나 올려놓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잘라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잘라서 그 다음 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오늘 배웠던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 복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조금 있다가 저기 이론 수업도 끝나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 이 당뇨병 데이터 외에 다른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공유를 하고 드릴 테니까 그때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실습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